있습니다. 분량이 8페이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고요. 오늘 기자분들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성공, 그래서 보시면 저희 사흘의 전체 10%가 7,72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체는 77,000여 세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도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재성 성공 경험을 사회 성공 신화로, 이거는 벽보입니다. 공식 슬로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 경험을 우리 사회의 성공 신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물이 다르다, 실력이 다르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사랑 구도 노동자의 이남 이녀로 일어나서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공부 실컷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 민주당 정강정책 경제 분야를 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대표가 아닌 정치 신인이 메이저 정당의 경제 공약을 1순위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지스타 5일간 20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의 유치 주역입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창단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넷마블 입사 1년 만에 이사가 되고 33살에 CJ그룹의 임원이 되어서 대기업 첨단 정보통신기업에서 임원만 18년 했습니다. 정치는 초보지만 경제를 살려내는 데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정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가면 훨씬 더 당선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여기 보다시피 여러 경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찾는다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향에 오고 싶었습니다. 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12월 14일 영입인재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례 안 가겠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산에 가겠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사실 제가 부산에 올 수 있었을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지금도 무척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재지 않고 부산으로 달려왔고 어제 정식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저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사흘 전략후보로 결정이 되었고 어제야 비로소 당무위원회를 거쳐 제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비 후보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잡게 된 날짜도 어제 정식으로 제가 후보가 되었고 예비 후보분들께서도 이제 정식 후보가 되었다라는 것들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가덕 신공항이 저는 부산의 사실상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덕 신공항에 활주로를 하나로 하냐, 두 개로 하냐, 그리고 어느 항공이 가덕 신공항의 주 항공사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데요. 저는 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공항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공항이 신성장 동력인 건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물류고 하나는 여객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물류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대구에도 똑같은 물류를 자랑하는 홍준표 시장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같은 당이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의힘이라도 부산하고 부산, 대구 절대 경제, 우리 민생들이 살아가는 민생 경제를 놓고는 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온 겁니다. 민주당이 불리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저는 우리 사할 주민들을 확실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 테마시티라는 게 세워질 겁니다. 강 건너 강서에 에코델타 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e스포츠 테마시티인데요. e스포츠 박물관,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 e스포츠 카페거리, 체험거리 등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e스포츠 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다들 먼저 나갑니다. 해수욕장은 항상 뒷순위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획기적인 이러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우리 다대, 우리 사활은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합니다. 이 화면이 그냥 화면이 아니고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e스포츠 사람들이 모인 화면입니다. 이른바 다대포 해수욕장 지역에 우리 전 세계 7억여 e스포츠 팬들이 좋아하는 결승리그 개최할 겁니다. 5만 명만 와도 다대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대포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심평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1968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단, 그때 당시는 공단이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심평장님 공단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대 기업 연구개발센터 그리고 100대 기업 계열사, 100대 기업 육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스타트업 여기 데려올 겁니다. 그리고 육성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의 지역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 성공 사례가 부산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로 기억이 될 것이고요. 제가 수도권 마다하고 사흘 고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20세부터 59세까지가 중요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돈을 누군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벌고 써야 되는데 20세부터 50대 인구수가 사하구에 4년간 26,823명이 줄었습니다. 장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20세에서 59세가 1년에 7,000명씩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정주오사라 그러죠. 사하구에 남아서 살 생각이 있는지 부산시 자료입니다. 뒤에서 3위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급식 지역비, 아이들 밥값까지 이런 건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하구에 태어났다고 친환경 급식비가 15등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년 국회의원 하는 곳인데. 그런데 지금 김포 서울 넣자고 해야 될 때입니까? 단식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단식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정세에 맞지 않지만 제가 감히 제 자랑 실컷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 경험을 사의 성공 신화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공 경험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흘이, 왜 부산이 발전이 안 됩니까? 톡 깨놓고 얘기해 보시죠.
기업이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하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안 됩니까? 그냥 특정당 나오면 명함 하나 안 돌려도 지지율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누가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누가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제대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리해야 진짜 사람 제대로 뽑으니까 인물, 정책 보고 뽑으니까 경제가 달라지구나. 이런 게 정치구나. 우리 사흘 주민들 정말 대단하다. 이게 제가 꿈꾸는 가슴 뛰는 정치입니다. 이거 하려고 부산에 왔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해외 국내 관광객 유치인데요. 좀 더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흘에는 감천문화마을까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감천문화마을까지 온 분들이 신평, 구평, 감천, 구평, 장림 거쳐서 다대로 가야 상권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덕신공항은 이제 여야 누구도 2029년 12월에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거 반대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패키지 노선이 어떻게 되는 맨 마지막 날 여러분들 다 패키지에 가보셨을 겁니다. 다대의 컨텐츠가 있으면 맨 마지막 날은 관광버스들이 다 다대로 옵니다. 왜? 안전하게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내가 만약에 태국 베트남 관광객이다 생각해 보시죠. 아침 비행기로 태국으로 돌아간다. 그럼 전날 밤을 어디서 자겠습니까? 다대포처럼 노을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대포 노을 보고 칼국수 10,000원도 안 합니다. 우리 다대포. 그런 데서 노을 보고 싼 식당 식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시티 보고 하면 관광객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 비행기로 간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아침에 다대포 해안 걷고 해 뜨는 것도 보고 그러면 면세점 들어섭니다. 거기에 우리가 막 나서지 않더라도 다대에 콘텐츠가 있으면요 다대포는 공항으로 나가기 전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천에서 구평에서 장림에서 다대라고 하는 신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감천 이동 60세 이상 인구가 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천이 건강하다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게의 수익을 늘려주는 방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치매 걸리면 끝장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흘에서 어르신 한 명 치매 걸리면 3대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치매 안 걸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치매 안 걸리게 하려면 실정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증명을 해 보이기에는 감천, 구평 같은 동네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우리 일본에 장수마을 있지 않습니까? 감천과 구평은 장수마을, 건강한 마을로 갈 겁니다. 그것처럼 매력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이재성입니다. 사업 경제는 이재성입니다. 부산시에 누구가 오더라도 저는 우리 사업 경제, 우리 부산 경제 발전 수제를 놓고 언제든지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29표 받고 이렇게 물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신합니다. 왜? 먹고 사는데 민주당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흘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건물에 1층에 커피숍 하나 딸랑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건물은 부도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큰 건물이 부도가 나면
사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흘에 지식 산업 유치되지 않으면 인구가 20에서 59세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피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무너진 사흘 자존감 완전히 되돌려 놓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재석 후보님 네. 지금 사실 고향이 동구 출항도시니까 NCT 득퇴직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서말로시오고 와가지고 네. 일부 다 기리장에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서부산에 다시 오신다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하셨을 때 네. 저희 당연히 서동구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연고가 없는 사을로 가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초, 중은 동구, 고등학교는 남구, 그리고 대학 1년은 서구, 그리고 알로이쇼 기지 생활은 감천 초입에서 했고요. 다대포에서 1년 별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부산을 온 이유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흘이 가장 최적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마저 빈 공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하나입니다. 부산역에서 다대포까지 자갈치에서 제대로 노선만 돌리면 해결되는데 그게 기업이 없으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곳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소년의 집 그리고 알로이쇼 기지장의 생활이 지금 정치로 오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꼭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제가 태어난 동구뿐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닌 남구뿐만 아니고 지사 유치한 해운대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그렇게 따져보면 그죠? 그리고 NC 다이노스 얘기한다 그러면 사흘 유치도 많겠죠. 예, 그래서 부산 전체가 저에게는 영보고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순간순간 그랬습니다. 아, 내가 왜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를 잘 만들면 우리 부산도 조금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기 나왔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한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이력이나 네. 지금 정치 신인 처지를 봤을 때 네. 비례나 수도권을 가실 수도 있을 건데 네. 그쪽을 출마하겠다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이제 본지로 결정하신 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흘의 사항이 네. 지난 이제 선거 그 개표 내용을 보면 네. 10% 이상 네. 민주당이 지지는 지역이고 네. 또 그 부산시장 선거나 네. 그 대선에서도 큰 표차가 난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짧은 기간 선거운동을 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으로 출마를 했다가 큰 이야기들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지만 네. 실제 결과가 좋지 못하는 곳이 지금 민주당의 부산 현실입니다. 네. 이 짧은 그 기간 동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거둬낼 건지 네. 좀 전략이 있다는 말씀. 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 공보물이 이미 10% 세대, 7,700여 개 세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2인 가구, 3만 가구 하면 15,000에서 한 2만여 명에게 이 공보물이 도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는 서로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아주 격하게 지금 경선을 하고 있고 실제 토요일 날 저는 당연히 조경태 의원이 될 거라고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저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 일정은 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경쟁 하나로 갈 겁니다. 예. 이재성, 조경태, 정의원 중에 사학경제에 누가 더 살릴 거냐.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는 13일 동안입니다.
사실 공식 선거 운동은 13일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는 이재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통해내고 선거 13일 되면 뭐 지나갈 때 딱 붙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지도 올리는 건 그렇게 시간이 되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구 못지않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진정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역대 역사를 보면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신인이 이변을 일으키는 지역구는 꼭 나옵니다. 저는 그 지역구가 이변은 부산 사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저는 기자분들 뭐 이재성과 소통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느 매체든지 적극적으로 응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네, 네, 예, 부경 타임즈 대표입니다. 네, 네. 그 사에는 우리가 부산에서 서부 경남 주민들이 특히 많아가지고 네. 지금 구청장인 이갑준 청장도 그렇고 그쪽에 몰표가 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예.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도 그 구청장하고 같은 땅이고 같은 좀 지역 경남 쪽이고 네. 이제 그런 지역 지연에 관한 그 연구가 상당히 센 곳이고 한데 네.